자, 트럼프가 자기 트윗에요. 지금으로부터 15시간 전, 지금 녹화하는 시간 11시쯤 됐는데요. 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ly more money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자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돈을 매우 적게 받아왔고 자기 요청으로 작년에 한국이 9억 9,9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시작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뭔가를 좀 트럼프가 언급한 듯한 뉘앙스가 보이는데요. 자,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agreed 해가지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가져보는 의심은요. 한국 정권이 쓸데없이 맨날 친북적으로 해서 사고치고 또 일본하고 트러블을 만들고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코너에 몰리면 그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허구한 날 돈 좀 줄게, 무기 사줄게 이런 식으로 수습하느냐. 아니, 사줄 일이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사야지요. 사는 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 수습용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판단에 의해서 샀어요. 미국이 팔면서 고맙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전혀 모양이 그런 게 아니라 입으로 사고를 치놓고 불신과 의심을 받아서 코너에 몰려서 또 일본과 사고를 쳐서 수습해 달라고 미국에다가 사람을 넣고, 근데 미국도 옛날에는 동맹으로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 트럼프 시기에 와서는 뭐든지 다 움직일 때마다 무엇보다도 머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일종의 해결사나 흥신소, 택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면 돈이 올라갑니다. 째깍. 흥신소에 가가지고 제가 나 좀 때리는데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요. 그 좀 한 명 좀 보내주는데 젊고 좀 똘망똘망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요. 이러면서 이제 다 해줄 수 있는데 비용은 그때 착착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죠. 미군 자체를 거의 용병처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저 말을 그냥 안 했겠다 싶어서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대적으로 나지는 않고 일부 인터넷 언론에 났는데 미국 한국의 MH-60R 헬기 12대 판매 승인 1조 규모, 한국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으로 도입 검토를 해왔는데 이것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승인을 한다라는 말로 그래? 팔아줄까 말까? 고민인데 이러면서 뒤로는 웃죠. 승인해줘. 어쩌겠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이 록히드 마틴의 시호크 헬리콥터 12대를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9,700억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국방안보협력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12대의 이 헬기와 이에 탑재되는 레이더, 내비게이션, 통신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를 포함한 2차 임무와 대잠함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국이 이 헬기를 한국군 내부에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한국 헬기들이 유럽 헬기도 있고 뭐 한국 자체 헬기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조화롭게 쓰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이 됐고 미국 정부는 기정사실화 했는데 한국의 방사청이 지금 하는 말은 뭐라는가 하면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S라고 부르죠. 이 절차에 따라서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미 국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고 이 기종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통 FMS 승인을 발표했다 하면 그거는 파는 거다. 자, 대만도 미국에 비행기 좀 F-16 팔아달라고 V볼로 사정해서 미국이 파는 거 허가나면 그걸로 확정된 것처럼 하지. 자, 미국이 누구 할지를 모르는데 이런 FMS로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요. 이것도 미국 무기, 저것도 미국 무기일 때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F-35냐, F-15S이냐요.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살려는 사람들은 미국 국방부 국무부의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돼도 수개월, 수년이 전달되는데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의 특성은 FMS, 미국 정부가 이 한마디로 판매 대행을 하는 이런 이 무기에 대해서는 승인 요청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그 순간에 판매가 거의 확정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방사청이 마치 기종은 어떤 걸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는 또 쇼를 합니다. 북한이나 한국에 있는 좌파들을 또 달래려고 이런 쇼를 하고 뒤에 1조 원어치 헬기 12대 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더 내기로 했다는 것은 문 정권의 누군가가 벌써 트럼프한테 접촉을 해서 마크 에스퍼가 한국에 9일날 와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낼 거니까 그 뭐 50억 불이요. 지금 환율이 올라갔고 이제 6조가 넘어서 처음에 5조 9천억이랬는데 6조하고도 지금 한 2천억쯤 될 거예요. 아마 이거 협상을 할 때쯤에 이제 타결됐을 때는 돈이 얼마가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1년마다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까? 미국도 왕창 올려가려면 1년마다 하는 게 낫지 뭐 5년마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재인이 느닷없이 한 말이 1년마다 하자. 물론 계산이 있었죠.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군들을 한국 땅에서 좀 내보낼 건데 자, 그럴 때 5년을 계약해 놓으면 미군이 나가도 우리는 있는 만큼 다 그대로 5년 동안은 줘야 되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앞으로 이제 미군한테 조금 올려줘 놓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북한하고 뭐 협약을 맺어서 이제 평화협정이니 종전협정 맺고 나면 그때는 이제 유엔사 해체하러 어쩌라 하면 미군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작게 주면 된다. 북한도 좋아하겠지. 지금 이 계산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10% 올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500%를 올려라고 지금 뻥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내가 듣기로는 마이너 30억 불, 맥시멈 50억 불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한 1조 5천억에서 이제 끝내자. 이렇게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가 올라요? 3천억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오르는 규모가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 택시 타다가 모범 택시 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1조 5천억 갖고 되겠어요? 내가 볼 때 미국의 진짜 내부의 목표는 한 2조 이상은 받아내야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좀 더 얹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트럼프가 더 내기로 했다. 이 사람이 뻥을 치고 말을 살살 꼬아서 한국이 뭐 미국하고 83년 어쩌고 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들 머리를 이렇게 갸우뚱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만은 영 아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말을 할 때는 한국 측에서 누군가가 좀 올려줄 거니까 이번에 일본 수습하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호르무즈에 파견 못하겠다 했어요. 일본은 간혹 가다가 미국한테 개길 때는 개깁니다. 아무리 아베가 트럼프 비위를 맞추더라도 기분이 잘 나빠진 거죠. 아니, 이란 안 건드렸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트럼프가 먼저 이란의 협상판을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네가 판 깨놓고 네 필요성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때문에 이란에 지금 이 비핵화 협상을 깨놓고 와 우리 보고 지금 배 군함 갖다 놓고 지키라고 하냐. 자,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일본처럼 안 한다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이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또 말로 사고치고 있습니다. 뭔 사고를 쳐요? 지소미아 폐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소미아가 무슨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퍼 장관이 아베를 만나서 지소미아를 유지해라고 요구하고 내일 한국에 와서 내일 일본한테 가서도 그랬으니 너네들도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퍼는 동경에 도착하기 전에 기자한테 비행기에서 지소미아와 같은 형태의 정보 공유는 북한을 마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열쇠와 같아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계속 유지하도록 양국 정부에 말을 하겠다. 자, 한일 관계에 대해 빨리 해결하고 북한, 중국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퍼가 한국에 와서도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아베는 미일 동맹이 강고해졌다고 이렇게 에스퍼한테 말했고 에스퍼도 일본에 오고 싶었다. 그래서 트럼프 아베 리더십 하에 양국 동맹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신문들은 뭐 지소미아에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보도 북핵 미사일에 한정이 되었고 미국을 거쳐서 다 정보가 전달된다. 그래서 대북 정보 파악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소미아라는 것은 일종의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아무런 동맹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과거사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을 같이 엮어서 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정보 무슨 협정이든 뭐든 이런 걸 최소한이라도 묶어놔야 적어도 이걸 동맹이라고 해서 유사시에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고리 역할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티격태격하는 둘이를 붙여놨는데 이번에 한국이 뭐 일본 문제로 이걸 깨겠다. 전 못 깬다고 봅니다. 깨는 순간에 미국이 어떤 보복을 할 것이냐. 보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미국 보고 중재 써달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지금 한국에 맨입으로 합니까? 자, 무기 사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올려라. 해서 지금 청구서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볼턴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아시아에 배치한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한국에 지금 거듭된 이거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연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배치에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걸 서서히 기정사실화 시켜가고 있어요. 주말에 제가 신원식 장군하고 하는 프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만은 이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 미사일은 핵탄두가 전제되어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전술핵도 아닌 일종의 전략 핵이 배치되는 문제와 사실상 같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상식이 있다면 그래 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안 할게라고 하였을 때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거는 결국은 우리도 핵을 갖다 놓는 건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을 안 갖다 놓는다는데 자 이번에 미국이 이걸 한국의 배치를 언급한다는 거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나중에 우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난리 치든가 말든가 그러면 북한의 핵부터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빠질게. 이렇게 하면 북핵이 해결이 안 될 거니까 갖다 놓을 명분이 되는 거죠. 또 핵 대 핵으로 해서 북한 핵 위협을 못 쓰게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머리를 쓴다라는 거는 북한에 우리는 갖다 놓기 싫다. 하지만은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니까 갖다 놓은 걸 검토할 수 있다. 요렇게 2, 3년 뒤의 일이니까 말을 해놓고 있으면 그 사이에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고 틀어져 버리면 그때는 아니 핵을 만들든지 미국이 갖다 놓게 하든지 우리가 빌어야 될 건데 지금 저거가 우리 땅에 이걸 놓겠다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할 때 해야죠. 그럼 중국은 어떡하냐?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하면 어떡하냐? 중국의 경제가 2, 3년 뒤에 지금같이 유지될 거라고 보냐. 2, 3년 뒤에 중국 경제가 어떤 짝일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둑포석으로 압박해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단선적으로 우리 그거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질하는 문정권의 형태가 지금 이 사태를 촉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매사가 돈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꼬박꼬박 그때마다 실수하고 실수해서 벌 받을 거 돈으로 갖다 받지. 잘하고 있는 꼬라지입니다.